연금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받아야 한다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떤 연금이 포함되는지, 어떤 연금은 제외되는지,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에 대한 진실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누가 그러던데 연금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되고 그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1,500만 원에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합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같이 개인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금박사답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 IRP만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만 해당됩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왜 그렇게 나온지도 궁금하시죠? 세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법 조항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4조 3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누진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이 조항에 해당된다면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합산 과세하게 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안 좋은 반면 분리해서 따로 별도로 과세한다면 그만큼 세율 면에서 유리하겠죠. 자, 이 조항 3항 9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 1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연금소득도 분리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 외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소득세법 조항은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적연금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되지만 반대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원래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산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합산하면 더 안 좋은 것이죠. 1년에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6%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60만 원만 세금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5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 소득이 생긴다면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1,000만 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2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연간 1,500만 원에 포함되는 연금은 어떤 연금이고 포함되지 않는 연금은 어떤 연금일까요? 소득세법 14조 3항 9호의 조항은 사적 연금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제외됩니다. 이걸 사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연금은 어차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조항에 따로 넣어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항에서 보셨듯이 퇴직연금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1,500만 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이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따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연금계좌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사적연금 연간 1,500만 원 수령에 포함되는 연금은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 이 1,500만 원 계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간 1,500만 원 아니 연간 1억 원을 인출한다 하더라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도 포함되지 않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도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연금계좌에 두면서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이 수익은 전부 다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원금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수익은 포함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에 있는 잔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여기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 중에서 연금 저축 상품은 연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 저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연금소득 연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생명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상품명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에 연금저축이라고 써 있으면 연금저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한도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연금저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연금, 변액연금 이렇게 쓰여 있다면, 저축이란 단어가 없다면 연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비과세로 연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14조는 1년간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합산과세하겠다라는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어본 3항은 예외 조항이죠.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만 종합과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넘어서 1,501만 원을 수령한다면 원래대로 전액 다 종합과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종합과세 처리해야 되는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이 넘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면 결국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것이고요. 합산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세금을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3항 8호에서 이렇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129조에 정한 대로 별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로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시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으시게 되면 3.3에서 5.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전액 종합과세 되거나 혹은 기타소득세 16.5%를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금저축 IRP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시겠지만 좀 잔고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한 연금계좌의 총 잔고가 1억 원 안팎이면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저축 IRP는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연금계좌 잔액이 1억 원을 넘어서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계좌 잔액이 급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연금계좌에 3억 원, 5억 원 쌓여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고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전액 다 16.5%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잔고는 많은데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인출할 수 없다면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쓰는 데만 해도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운영하시고 만약에 잔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연금 인출 시기를 당겨서 하루빨리 인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인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이외에도 비과세 연금보험도 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잔액이 많으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보험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각각 나눠서 운영하시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500만 원의 진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가 별도로 절세 효과를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금을 선택해야 됩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용주였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